네, 안녕하세요. 학폭톡의 장 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학폭톡의 참교육 변호사 문일군입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좀 무거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얼마 전에 갑자기 한 초등학교에서 좀 말도 안 되는 정말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여교사가 8살 김하늘 양을 살해한 사건입니다. 이게 교사에 의한 학교 폭력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있음을 좀 알리는 행위인데 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가해 행위, 폭력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움직임이 좀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좀 어떠신가요? 네, 학생들 사이에서 학교폭력이 있을 수 있지만 네. 말씀하셨다시피 교사에 의한 학교폭력 문제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으면 사실입니다. 네.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그 형태가 이제 살인이라는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해서 네. 너무 참담했고 해당 뉴스를 본 이제 학부모님들, 시청자분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으셨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하늘 양의 명복을 빕니다. 네. 우선 이렇게 학생을 향한 교사의 폭력이 있었다면 대처를 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현재 근무하시는 많은 교원분들의 교육적 열의와 신념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극히 소수의 잘못된 교원들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는 거고요. 사실 지금처럼 학생의 인권 보장 의식이 강화되기 전에 사실 교사분들에 대한 폭행이 빈번하게 발생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옛날 학교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들과 소설들에서 자주 보여지는 장면들처럼요. 맞습니다. 학교 다닐 때 교원분들 저도 사실 폭력을 좀 당해본 적이 있고 딱이나 뭐 엎드려 뻗쳐 발로 맞고 이런 거는 자주 있었던 일인데 요즘엔 거의 없죠. 아예 없어 예. 걸로 보여셔도 되고 저도 정말 많이 맞았거든요. 정말 많이 맞은 세대고 맞는 게 너무 당연시되는 맞습니다. 예, 그런 세대였는데 아직까지 그래도 교사의 학생에 대한 폭행이 이제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은 또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한 번씩 뉴스에 이런 내용이 보도되고 있기는 한데 좀 어떤 걸까요? 일단 학폭 예방법 상에서는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사에 대한 폭행이 있었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학폭 예방법이 아니라 형사 고소를 통해서 폭행죄라든지 상해죄 등으로 죄목을 적시해서 고소를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이제 당장 피해 학생이 폭행을 당하고 있는 현장에서는 112로 이제 신고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네이버 저희 학폭톡 칼럼에 고소장 작성하는 법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원 가입만 간단히 하시면 공개된 자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또 민사적인 방법은 없나요? 민사적으로는 이제 교사의 폭행으로 인해서 신체 피해에 대한 치료비, 위자료 이제 이런 것들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로서 제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부분을 금전적으로도 보전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오늘 화두로 시작한 하늘 양의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로도 대처할 수가 없으니까 뭔가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이슈가 나왔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하늘 양 사건으로 문제가 되는 시사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교사의 정신건강관리 시스템의 부재, 그리고 두 번째는 신고를 접수하고도 출동이 늦어서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점에서 학교 안전 시스템의 허점, 그리고 세 번째는 교사 선발 및 관리 시스템의 미흡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법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하늘입법입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좀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면 첫째 이제 질환교원심의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신체, 정신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교원에게 직권으로 휴직 또는 이제 면직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이미 정신질환으로 휴직했던 사람이 복직을 해서 법인이 되지 않습니까? 복직 후에도 동료들이나 학생들이 정신 문제가 있다고 인지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 이제 복직 심사 강화, 정신질환 휴직 후 복직하는 교원에 대해서 정상 근무 가능성이 있는지를 심사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자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화에서 다뤘었죠. 학교 전담 경찰관 SPO를 각 학교마다 배치해서 순찰을 강화하고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현재 교원들의 정신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확대하고 교원 임용 전후에 정신질환검사를 의무화하고 지속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사실 이게 다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건데 이게 다 입법이 될까요? 현재 일부에서는 이제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강화될 수가 있다라는 우려도 있고 취지는 좋지만 정말 실효성이 좀 있냐라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서 제 생각에는 여기서 좀 수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일단 우선 대표적으로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이 모아지는 부분은 전 시간에도 저희가 다뤘었죠. SPO의 학교당 1인 배치입니다. 사실상 현재 SPO 경찰관 한 분이 지역에 따라 차등이 있겠지만 11개에서 13개의 학교를 담당하고 있고 학교당 한 명이 배치될 수 있으려면 13배의 인력이 지금 보강이 돼야 됩니다. 와,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네, 현재 공식 발표된 경찰 예산으로는 불가능한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 기존 경찰관 인력을 SPO로 전환을 한다면 다른 범죄에 있어서 심각한 또 치안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예산이 항상 좀 고민이네요. 경찰청에서는 이제 순찰을 강화한다고는 하지만 일반 신고 접수와는 다른 특별한 대안을 만들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 SPO는 확실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른 대안들은 좀 어떤가요? 지금 교사의 정신질환에 대해서 감시, 조사를 강화한다는 것도 사회적으로 여러 단체나 학회에서는 좀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제 하늘이양 사건과 같이 우울증 환자가 타인에 대해서 살인이나 상해, 폭행 을 시도하는 사례는 정말 좀 극히 드문 예외적인 사례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늘이법으로 인해서 우울증을 앓는 모든 교사들을 예비 범죄자로 좀 취급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좀 일각에 있습니다. 대다수의 전문적인 연구에서는 우울증 환자가 중범죄를 저지를 확률과 일반인이 중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이제 비교해 봤을 때 우울증 환자를 특별히 조사하거나 관리 감독해야 될 정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우울증 환자가 있을 때 그냥 사회적 이슈만 되는 것 뿐이지 실제로는 맞습니다. 비율은 많지 않다. 네, 정확하십니다. 통계적으로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동차 사고랑 비행기 사고랑 사실 자동차 사고 많지만 비행기 사고 워낙 크다 보니까 맞습니다. 이슈가 되는 것처럼요. 잘못된 것처럼이네요. 네, 사실 일반인들도 좀 우울증이 많지 않습니까? 네. 교사뿐만 아니라 또한 이제 정부에서는 이때 동안 우울증에 걸려서 뭐 자해하거나 자살을 하는 사람을 막고자 우울증 치료는 뭐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니야 라는 슬로건으로 사회 분위기를 조성을 했는데 교사는 우울증에 걸리면 관리 감독 대상 휴직 면직 검토한다 이렇게 돼버리는 것에 대한 이제 반발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이제 이런 식으로 심리 상태를 조사한다고 하더라도 실효성에 이제 의문인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그런 거죠. 자신에 대한 조사나 징계 목적이 이제 결국 체크리스트, 심리 테스트를 이제 하게 됩니다. 네. 근데 그런 사람이 나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에 예라고 체크를 할까요? 어렵죠.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많은 회사원분들, 공무원분들은 이제 심리 테스트, 인성 테스트를 진행해 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질문지의 내용을 보시면 이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나는 가끔 우울할 때 타인을 때리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싶을 때가 있다. 내가 슬플 때 다른 사람들이 웃고 있으면 왠지 모르게 화가 난다. 나는 짧은 치마를 입은 사람을 보면 뭐 성욕이 생긴다. 아시다시피 말도 안 되는 내용이네요. 네. 과연 이런 심리 테스트가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실용성 확보가 거의 관건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는 분명 개선해야 될 문제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차차 이제 사회적인 좀 논의를 거듭을 하면서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좀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하늘법도 잘 정비돼서 제2, 제3의 또 이런 이슈가 일어나지 않기를 정말 기원합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